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땅콩 회항 사건 조현아가 복귀한다. 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 소식을 보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 20분 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한항공과 우리나라 재벌들의 멘탈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좀 자세히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어제자 조선일보가 단독을 달고요. 다음 달에 조현아가 칼 호텔 네트워크의 등기이사로 경영에 복귀한다. 이 보도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칼 호텔 네트워크는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호텔들이고요. 그 유명했던 땅콩 회항 사건이 2014년 12월에 있었으니까 고작 3년 4개월 만에 복귀를 시도하는 겁니다. 조현아 씨는 지금 1심에서는 실형 1년형을 받았는데 2심과 상부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지금 풀려난 상태죠. 예. 조선일보 단독을 보고 재벌 기관지라고 불릴 만한 한국경제가 이 보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목이 이래요. 3년의 자숙, 조현아 전 부사장, 경영복귀 언제 할까? 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현아가 칼 호텔 네트워크 등기이사가 되는 건 확실하고요. 이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복귀 시점도 거의 멀지 않은 분위기다. 이렇게 보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경제 보도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몇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조 전 부사장은 램프 리턴 사건 이후 모든 경영 활동을 내려놓고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조 전 부사장은 서울시 동작구의 한 보육원에서 2016년 4월부터 2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개인 봉사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돌보고 영어를 가르쳤다. 결연아동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후원도 이어오고 있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조 전 부사장이 봉사활동을 벌이는 동안 차갑던 여론도 점차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필요 이상의 과도한 처벌을 받은 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까지 내려진 만큼 기내식과 호텔 부문 등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진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에 예전과 다른 시대를 보낼 때라고 말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독보적인 뭐라고요?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셨대요, 이분이요. 한국 경제가 지금 대한항공의 사보를 찍고 앉아 있는 겁니다. 조현아를 거의 마더 테레사급의 좋은 사람처럼 묘사를 하고 차갑던 여론도 점차 누그러진 분위기라고 적어요. 이 기사를 쓴 기자님은 어느 마을에서 여론을 수집하셨길래 차갑던 여론이 누그러진다고 기사를 쓰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경의 삽질은 어제 오늘 본 게 아니지만 이 정도면 언론이기를 포기한 거죠. 하도 안심해서 한번 웃어보자고 읽어봤습니다. 이 땅콩 회항 사건이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죠. 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건이 고작 3년 4개월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조현아를 다시 복귀시킨다는 거죠. 이건 정말 미친 판단인 겁니다. 그 사건이 국민들 사이에서 벌써 잊혀졌다고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진짜 3년 4개월이면 충분한 자숙 시간을 거쳤다라고 판단을 했거나 둘 중 하나라는 뜻일 텐데요. 둘 중 어떤 판단이라도 대한항공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을 한 거예요.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얼마나 국민들을 졸로 보고 있는지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기억을 잠깐 되살려 보겠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 때요. 사건의 발단은 한 승무원이 견과류 간식을 봉지째로 1등석 고객에게 제공을 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이걸 본 조현아가 왜 견과류를 뜯어서 접시에 서빙을 안 하느냐라고 지랄을 했고요. 사무장 박창진 씨를 불러서 무릎을 꿇렸고요. 폭행을 행사를 하고요. 서빙한 여승무원의 어깨를 잡고 3m 정도를 밀쳐서 탑승구 벽까지 몰아붙였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이 괴성이 이코노미석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현아가 활주로를 움직이던 비행기를 멈추고 박창진 사무장을 너 내려 비행기 못 뛰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견과류를 까서 접시에 담아줘야 되느냐 이 문제는 2007년부터 논쟁이 이미 마무리됐던 겁니다. 모 대기업 회장이 1등석을 탔는데 견과류를 까서 내오니까 이러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꽤 있죠.
그래서 이 항의는 사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항의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항공사가 견과류를 더 이상 까서 서빙을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봉지를 들고 가서 보여주고 드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다음에 승객이 먹겠다고 하면 그때 까서 접시에 담아주는 방식이 공식이 된 거죠. 그리고 당시 대한항공 승무원은 이 지침을 완벽하게 준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한경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죠? 조연아가 기내식과 호텔 부문 등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혹시 독소적인인데 이 오타가 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독사적인으로도 믿고 싶고요. 네. 예. 아니 기내식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진 인물이 견과류 내놓는 방식이 2007년에 바뀌었다는 것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도 모르면서 무슨 독보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웃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지적하고 싶은 건 다음 대목이에요. 대한항공이 얼마나 국민들과 소비자들을 졸로 보는지가 이 뒤에서 다 드러납니다.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요. 대한항공이 1등석 규정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뒤로 견과류는 앞으로 승객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 까서 접시에 서빙하는 걸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조연아가 한 짓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회사 규정 전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고객은 어쩌라는 겁니까? 게다가 조연아 사건은 이미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조연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실오라기 같은 정당성 하나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고객의 알레르기가 도지든 말든 다시 2007년 이전으로 견과류를 그냥 따서 내놓는 걸로 규정을 바꿔버립니다. 더 황당한 건요. 이 사건이 12월 5일에 터졌는데 12월 8일에 대한항공이 사과문을 냅니다. 나라가 조연아라는 또라이 때문에 난리가 났고요.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됐는데 대한항공이 낸 사과문이 황당합니다. 제가 이 사과문 전문을 한자도 안 빠지고 쭉 읽어볼 텐데요. 이게 진짜 사과의 느낌이 나는지 청취자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립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립니다. 당시 항공기는 탑승교로부터 10m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 대한항공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장을 하기시킨 이유는 최고 서비스와 안전을 추구해야 할 사무장이 담당 부사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조치한 것입니다. 대한항공 전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조연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입니다. 3. 철저한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승무원 교육을 더욱 강화해 대고객 서비스 및 안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게 사과문이에요. 예. 이게 사과를 한 겁니까? 이게 사과냐고요. 이 글의 주제는 조연아는 훌륭하고 모든 건 박창진 사무장 잘못이다. 지금 이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과문이랍시고 발표를 했는데 사과의 주어가 없어요. 누가 잘못했다는 건지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사과를 받는 대상도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시간을 16분 이상 지체했던 고객들에 대한 미안함도 전혀 없죠. 당연히 이따위로 사과문을 내놓으니까 여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로 사건이 커졌으면 여기서는 제대로 수습을 하고 사과를 할 정도의 상식이 대한항공에게 최소한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과문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사태가 더 악화됐다면 이제는 수습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15일에야 대한항공이 다시 주요 일간지 1면에 사과문을 냅니다.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떤 사죄의 말씀도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의 일들로 국민 여러분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커다란 사랑을 주신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 어떤 사죄의 말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나무람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시금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한항공이 되도록 환골탈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뭘 사과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만 보면 대한항공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한항공은 끝끝내 사과문에 조연아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 문장을 못 쓰는 거예요. 조연아의 철없는 짓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 한마디를 쓰면 대한항공이 망합니까? 그런데 죽어도 이 핵심 한 문장, 조연아가 잘못했다. 이걸 못 적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의 황당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연아가 항공법 위반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니까요. 조연아가 이제 직접 박창진 사무장에게 사과를 하러 찾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박창진 사무장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갔습니다. 근데 메모를 어디다 적느냐면 수첩 한 장을 찍 찢어가지고 적어요. 그 메모지 사진을 보면 경비실에서 택배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적은 메모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로 무성의하게 수첩 한 장 찍 찢어서 사과문을 적은 겁니다. 그런데 적은 내용이 이래요. 박창진 사무장님, 직접 만나 사과 드리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갑니다. 미안합니다. 조현아 올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안합니다라니요. 이게 한국 사람은 다 느끼는 말의 미묘한 차이인데 미안합니다와 죄송합니다는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더구나 박창진 사무장은 조연아보다 3살이나 많은 연장자예요. 그런 사람을 비행기에서 폭행을 가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한 사람이 정말로 미안하다면 당연히 죄송합니다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 띡 적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닐까요? 재판이나 앞으로 있을 뭐 여러 국면에서 나는 사과했다. 나는 마음의 표시를 했다. 이거를 남기기 위한, 그러니까 박창진 사무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 보라고 한 사과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꼴 같지 않은데요. 진심이 담겨 있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라고 남기는 사과문도 왜 이따위로 남기냐고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저 변호사가 시켜서 자기는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첩 한 장 찍 찢어가지고 미안합니다 한마디 적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그래서 박창진 사무장이 이 메모를 받고 화가 나서 이걸 공개를 한 거예요. 사과 쪽지를 보니까 내가 너무 황당해서 오히려 더 불신이 커지고 실망감이 커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담이지만 이 와중에 또 웃긴 사실. 이 사과 쪽지에 조연아가 사과 드리려고 했는데 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맞춤법에 드리려고라는 말은 없죠. 아이고. 사과 드리려고라고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집안은 국어 교육을 안 시키는 모양이에요. 네. 지금 또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동생은 명의훼손, 뭐 무근한 발전, 네, 무근한 언니는 발전. 사과 드리려고. 예. 이게 웃기려고 하지 않는 한 한 사건에서 자매가 이렇게 대놓고 연속으로 맞춤법을 틀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살펴봤던 한경 기사를 보면 조연아가 자숙하는 기간에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다는데 영어 가르치지 말고 너 한국어부터 좀 제대로 배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황당함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때 1등석에 조연아 외에 또 다른 30대 초반의 승객이 한 분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일 큰 피해자 중에 한 분이죠. 왜냐하면 이 사태를 두 눈으로 다 봤으니까요. 그런데 조연아는 이분한테 사과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박창진 사무장, 그 난동을 당한 박창진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쫓겨나면서 이 고객분에게 찾아가서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승객이 궁금하잖아요. 1등석에 탄 승객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승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군데 저런 식으로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고 비행기까지 돌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승무원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고객님. 내부 사정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1등석을 끄는 분이니까 돈을 엄청 내고 탄 거니까요. 한국에 와서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승객을 불편하게 하냐. 정식으로 답해달라. 그런데 이 답이 5일에 항의를 했는데 10일에 답신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이 고객한테는 전혀 대한항공은 안 미안했던 거죠. 그런데 사건이 커지니까 아이고야 이것도 수습해야겠다 라고 5일 뒤에 이 고객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면서 고객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이요. 그러면서 어떤 보상을 하느냐. 대한항공 달력하고 모형 비행기를 선물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1등석 탄 고객한테요. 예. 사과받는 고객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고작 5일 만에 답신이 왔는데 한다는 말이 달력하고 모형 비행기 보내드릴게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다는 말이 혹시 언론에서 연락이 오면 사과는 잘 받았다고 꼭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고개 갈기를 정말 여수로 아는 거죠. 예. 사건이 이까지 오면 진짜로 개그 콘서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 난리를 치고도 3년 4개월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경 같은 재벌 찌라시 언론이 여론도 점차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 지들은 진짜로 여론이 누그러지는 줄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런 미친놈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적기를 운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연아의 복귀가 대한항공이라는 그룹의 이미지에 얼마만큼의 손실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냥 얼추 때려잡는 계산에도 땅콩회항 같은 사건은 최소한 수천억짜리 망신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4개월 만에 조연아를 복귀시키는 것도 그 일을 다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이미지 손실을 가져올 겁니다. 이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짜리인지 계산도 잘 안 돼요. 저만 해도 제가 비행기 탈 일 없지만 저 땅콩회항 이후에 절대로 대한항공 진에어를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금호아시아나가 더 좋은 기업이냐 그건 아닌데. 아, 그래요? 지금 탈 게 없는데 그래도 대한항공은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런데 이 자들은 이런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건 초기부터 얘네들이 보여준 일관된 태도는 조연아를 보호해야 돼. 조연아는 잘못이 없어. 그리고 고객한테 사과는 죽어도 못하겠어. 소비자는 봉이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영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또라이가 경영을 하고 있으면 기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또라이의 딸이, 그 엄청난 사고를 친 딸이 지금 복귀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조양호 시대의 대한항공도 한심하지만 조연아, 조현민, 조원태 이 또라이 3남매가 지배를 하는 국적기 대한항공의 미래는 정말로 암담합니다. 그런데도 이 자들은 굳이 조연아를 지금 복귀시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막는 방법이 결국은 근본적인 재벌 개혁밖에 없다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절실하게 드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우울한 생각으로 오늘은 조연아의 복귀 소식을 계기로 땅콩회항 사건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주무기관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공정거래의 문제가 아니고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하청업체와의 갑질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내 재산, 내 회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 사유재산의 자연권 사상이 개판인 겁니다. 네가 아무리 그 회사의 최대 주주여도 이런 식으로까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언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없고요. 조연아는 태연하게 복귀를 합니다. 결국은 이걸 막을 방법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재벌체제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한항공을 타지 않는 것, 그래서 소비자들의 저항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 재벌들의 암담한 사고방식은 진짜 고치기 어려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연배 기자님과 함께 대한항공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이연배 기자님과 저희가 남부지방에서 한번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조만간 일정이 잡히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연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